자, 대선 국면 맞은 한반도 정치 상황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비상계엄 또 탄핵으로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결국 윤석열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의 또 탈당 문제가 지금 또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상황, 변수죠. 현재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은 대선 후보의 어떤 정책 비전 말하자면 네. 본선에서 후보들끼리 대결보다는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 정리 문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대선에 지금 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아주 이색적 광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윤 대통령이 탈당하냐 마냐로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초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그 후보 간에 엇갈린 그 행보. 말하자면 김용태는 윤석열 탈당 권유한다. 네. 안 되면 출당 조치를 한다. 반면에 김문수는 뭔 소리냐 그분 뜻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벌써 몇몇 언론 보도가 김문수가 윤석열 한테 전화해가지고 탈당하지 말라 그랬다. 네. 이게 진위 여부가 지금 진실 논쟁이 붙어 있고 이게 뒤엉켜가 버렸어요. 거기에다 윤석열 그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비대위원장하고 대선 후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민낯으로 선거판에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 윤석열 선거 같이 보인단 말이죠. 윤석열만 눈에 띄어요, 사실은. 윤석열만. 그렇죠. 안 띄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뭐 탈당을 한다 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탈당이 아니라 탈구 현상, 어깨 빠지는 현상이다 이게. 어깨가 빠집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탈당하면 김문수는 자기 어깨가 빠져나가는 탈구 현상이지 이게 무슨 둘이 이게 여태까지 브로맨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둘은 어차피 분리가 어렵다.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인데 김용태는 왜 정중히 뭐 탈당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관철시킬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윤리위 소집을 못 하고 있고 또 윤석열한테도 정중히 찾아뵙고 요구하겠다 이런 게 말이 좀 약해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그 탈당파는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또 이수정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탈당해야 된다 안 되면 출당시켜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부쩍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중반부로 가면서 이 문제로 오히려 상당히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이건 아마 대선 이후에도 결국은 폭발할 뇌관입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표가 많은 겁니까? 이거 표를 잃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윤석열 탈당을 못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그 표로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겁니다. 또 그것도 맞네요. 또 따져보면. 예, 한동훈하고 마지막 결선에 붙었잖아요. 맞아요. 친윤이 이렇게 지금 김문수한테 당하지만 그렇다고 한동훈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엮어야 되니까 40% 득표대를 득표했는데 나머지는 김문수 표란 말이에요. 이건 윤석열 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표가 그래서 이게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인데 물론 윤석열 표는 지금 빠르게 소진돼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문수가 당선이 어떻게 된 거냐, 후보로 어떻게 선출된 거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떤 윤석열에 대한 의리 내지는 수호신 역할로서 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땐 태생적 한계가 있다. 뭐 어떻게 될까요? 탈당, 출당, 제명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상황이 있는데 윤석열이 대승적으로 나 탈당하겠다 앞으로 나를 밟고 가라 이러면은 이 문제 논쟁할 필요가 없죠. 가장 간명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 가장 간명한 게 그 방법이거든요. 사실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논쟁합니까? 안 나간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는 뜻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 당이다. 나를 지켜야 되는 말하자면 호위 사령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그거 저기 뭐야 맞서서 싸워라. 네. 이러려면은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저기 뭐랄까 윤석열의 어떤 집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아하. 자기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예. 그 앞으로 나온 사법 리스크에서 어떤 거 국민의힘을 방탄정당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바깥에 극우 세력을 또 호명해서 네. 이렇게 진용을 갖춰가지고 버텨보겠다. 이 심산이지 뭐. 그런데 내가 왜 탈당을 해? 이거고 또 김건희가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네. 아니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는데 예. 거기 저기 국민의힘의 그 저 율사 출신 의원들이 나를 도와야지. 네. 지금 탈당해가지고 남남이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애시당초 저 윤석열 부부는 뭐 나를 밟고 가라,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예.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 눈꽃만침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위한 어떤 그 저 국민의힘의 선거 진영 편성이 결국은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네. 지난 계엄에서 윤석열이 진보에게 하고자 했던 그것을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기 보수의 중심이 붕괴돼 그러니까요. 나가는. 예. 그때 노상원 수첩에 대한민국 진보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는 수거 계획이라 그랬거든요. 그 목표가 오히려 본인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반대로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의 계엄 사태입니다. 예. 지금 또 어제 뭐 JTBC 단독이긴 한데 음. 그 계엄 때 내란 때 전화가 비아폰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온데 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 통화 기록만 나온 건데 예. 뭐 통화 내용은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안 통화 나왔는데 기록입니다. 그 요게 이제 00시 막 넘어가지고 예. 국회 표결 직전에 윤석열과 추경호, 윤석열과 나경원 간에 이루어진 통화인데 물론 시간은 길진 않았습니다. 네. 첫 번째 통화는 1분, 두 번째는 40초 가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통화가 왜 지금 관심사냐 하면은 추경호가 의원들 소집 장소를 4번을 바꿨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이 전화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국회로 모였다 그랬다. 그랬다가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 그랬다. 여의도 당사로 모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왜 바꾸냐고. 4군데였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웠죠. 예. 이게 그 계속 그 00시 30분 40분까지 이어지고 윤석열하고 통화한 다음에 추경호가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저 계엄 해제 의결을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네.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서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맞아요. 그게 연기해달라는 사유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그런데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 당사에 그랬거든요. 모여놓고. 국회로 안 모이고 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 중간에 윤석열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화도 했다 그러고 그때.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사태 무수히 많은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은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에 여당과의 어떤 소통 내지 공감, 협력 없이 이 계엄을 한 것도 저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모든 친위 쿠데타는 여당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력과 군인을 거기에 물리력으로 동원하고 이렇게 진용을 짜야 되는데 여당이 다소 소외되는 듯한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결이 계엄 해제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급해진 거죠. 그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전화라는 거죠.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아노미 상태,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여당한테 첫 번째 지령을 내리는 거지. 저기 뭐냐 국회에는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해라. 그때는 한동훈이 이미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따라서 18명의 의원이 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가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로 옮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의원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저기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들이 뭐 그 후에도 뭐 여러 뭐 하종대 KTV 원장이라든지 고성국 씨라든지
이게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아포닌을 저렇게 막은 것도 저런 게 나올까봐 막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검찰이나 다른 데도 연결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만 까지면 네. 이거는 비화폰 서버 깐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저 통화 기록을 만 나온 거예요. 저기 그것도 통신사에서 네.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서버가 나오고 비화폰의 통화 네트워크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 정부 안의 정부, 네. 비공식 정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야, 이게 만약 선거 중에 나온다면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특전사 그 저기 저 특전 여단장 또 특전사 이제 주요 그 네. 위관급 간부들 이제 이런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네. 수방사령관 부관의 또 재판 증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쪽으로 윤석열 재판이 열리고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나오고. 윤석열 탈당 논의가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저기 예. 결국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선거 중반고까지 가면 김문수가 안 보이고 윤석열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또 김문수 후보가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중반쯤에 이 문제가 정리된다면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탈당 조치가 마무리된다면 네. 출당이라 그러면 이건 당 내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당으로 정리가 본인이 된다면 탈당한다면 네. 그 다음에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는 이준석하고 단일화 여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치가 답을 내놔야 돼요. 그게 그게 선거 이제 바라보는 포인트겠네요 이번에. 요 두 가지가 예. 보수표의 결집을 여하히 이뤄내느냐 후보 중심으로 이게 최대 변수는 이 두 가지 사안이라고 앞으로 봐요. 남은 최대 변수. 예. 네. 근데 첫 번째부터 일단은 삐거덕거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준석하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고 봐요. 쉽지 않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단순한 대선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오게 상황이다.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좀 놀랍습니다. 같이 경선에 임했던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 미국에 갔는데 그렇죠. 엄청 욕을 합니다.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내미가 똑 떨어졌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입맛이 싹 가셨다. 예. 그러면 그냥 고개 돌리고 면벽 수행이나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또 할 말은 다 해 또. 탈당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뜻인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좀 말려줘 하는 사인인 게 그러니까 김문수가 하와이로 사람을 보냈어요. 네, 김대식 의원 네. 보낸다고 하는데 네. 특사 같이 보내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건 가능한 이제 겁니까?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산책하면서 네. 이제 좀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나 못 간다 이러는데 그 경치 좋거든. 네. 지금 계절도 좋아. 거기 얼마나 석양빛이 아름다워. 네. 그다음에 해변도 아주 기가 막히거든 거기. 네, 좋죠. 거기서 아주 유유자적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설득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총리 제안했다.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 얘기까지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홍 시장이 네. 마치 그 자기 정치 인생 30년을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자꾸 하니까 네. 뭐 그때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으면 그거 언제 쪽 얘기입니까? 아유,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정당에서 대선 후보도 했잖아요. 네. 벌써. 말이 아니 되나요? 그 저기 뭐냐고 꼬마 민주당 그러니까 그게 YS 그 3당 합당하고 그때입니다. 1990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 얘기예요.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 얘기를. 그러면은 이게 볼경 언제요? 1990년이니까 35년 전 얘기예요. 35년. 맞아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다. 그다음에 YS한테 이제 영입이 된 거는 검찰에서 그 저 핍박을 받고
쫓겨나와 가지고 몸보신 하려고 들어갔다. 네. 이래서 YS 밑에서 정치를 했다. 이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 뜻은 뭘까? 이 자기의 보수당에서의 정치 인생 전체를 다 그러니까요. 네. 무슨 회한의 어떤 시간으로 보는 듯한 어쩐지 경선 떨어지고 사진도 안 찍고 갈 때부터 내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마지막에 화가 나서 전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물론 대선 후보도 나가고 했지만은 나 이 당에서 사고 치는 놈들 뒤처리만 다 했다. 다 해줬는데. 예. 박근혜 탄핵 때 그거 대선 나간 거.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내 개인 정치냐? 이 당이 거의 괴멸 직전이라 가지고 살리려고 나간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나 이 당에서 솔직히 내 한 몸 다 바쳐가지고 남의 뒤처리다거리하고 사고 친 놈은 따로 있다. 그렇게 또 본인이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 같아요. 그런 사고 친 놈들 보고 필요할 때는 꼭 불러가지고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그래서 한때 무소속이었잖아 이게. 그렇죠. 저기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들어갈 때는 무소속으로 들어갔다. 무소속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랬던 당이다. 내가 이 당에서 뭔 영화를 봤냐.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께서 대선 후보 뺏긴 것도 윤석열한테. 그렇게 생각할 그것도 것 다 같고. 참았고. 예. 봐라 다 사고 친 놈 따로 있다. 보수 정치 괴멸시킨 놈들이다. 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러면 예. 민주당 사실 모르겠지만 홍준표 총리설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 예. 지금 이건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행은 실행하기는 그런 건 어렵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저기 뭐랄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삼국지에 보면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유비가 촉한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게 이제 새로 점령의 신생 국가가 탄생한 건데 네. 그때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군한테 이제 저기 항상 주군은 애민 사상이었고 또 선조들의 그 애민 사상을 항상 말씀하셨으니 네. 이제 신생 국가에서 법을 관용을 베풀어서 네.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는 국정안을 짜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비가 정색을 합니다. 아하.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 저기 항고조나 우리 선조들이 애민 정책을 펴고 했던 것은 오랜 전란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저기 지나친 어떤 그 규율과 속박 속에 있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민 정책을 핀 것인데 네. 지금 신생 국가는 여러 호족들의 연합이고 그렇죠. 그러고 저기 나라가 어지럽다. 이럴 때는 기강을 잡아야 된다. 오히려 기강을 잡아야 된다. 법을 엄하게 적용하는 걸 다시 포고문을 짜와라. 이때 제갈량이 문밖을 나서면서 유비한테서 제왕의 품격을 받다는 거지. 저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구나. 예. 품격을 받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내란을 수습하고 네.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품격이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어떤 거 싹 저기 정리를 한 가운데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 저기 방향을 저 보수 극우를 괴멸시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란 세력은 거의 괴멸되고 있고 보수당이 대선 때 더 분열돼서 저긴 쪼개진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말하자면 정치적 난민을 받아서 이분들하고 유비가 촉한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로 가고 거기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 서사가 만약에 이제 주변에 참모들하고 구축이 된다면은 네. 훗날 그게 대통령의 품격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올 법한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를 보듯이.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는 너무 바빠고 쫓겨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존 매일매일이 생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유와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나중에 신뢰로 연결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금까지는 추진력과 돌파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품격이 요구돼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게 있어야 될 예. 것이다. 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뭐 이후에 그 보수의 괴멸 이후에 네. 새롭게 어떤 대안으로서의 정치 질서 음흠. 이제는 여기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저기 보수는 극우한테 먹혀버렸습니다. 아. 이 대한민국 보수는 우리 영남 정치라는 거는 참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살인들의 그 우리 1,000원짜리 집회 나오는 태계 이황 선생의 이황 그 선생, 예. 영남 정신의 어떤 정신적 뿌리이자 영남 정치의 정통성, 네. 기계와 절개와 회복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살인의 정치였다고. 지금 이게 없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그냥 시정 자폐 같은 깡패 같은 새끼가 나타나 가지고 아, 예, 예. 저기 뭐냐 극우 저 선동이나 하면서 영남 보수 정치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선거는 또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극우가 보수를 점령해 놓으면은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또 두고두고 우환이 된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원위치로 되돌아가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극우가 자연스럽게 퇴출이 돼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대선판에 국민의힘은 윤석열하고 김문수인데 네. 이런 극우 집단에다가 헌정 파괴 세력들이 대선을 치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제압해주고 네. 저기 국민의힘이 다시 보수의 제자리로 갈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앞으로는 해야 새로운 된다? 정부가 그 관리해야 될 영역 그러네요. 안으로 들어오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도 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한 사람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뭐 지금 보수의 괴멸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탈당한 현역 의원인 김상호 의원 얘기입니다. 네. 본인 이재명 후보 지지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입당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입당 가능성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 제가 김상욱 의원하고 얘기를 해봤죠. 네. 그런데 지지 후보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니 왜 입당이 아니고 지지 입당 안 하고. 그런데 예. 그건 확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서두르지 마라. 그다음에 민주당 입당이 아니라 김상욱 의원은 저기 모든 대선 후보를 다 만나겠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만나고 싶다 아하,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지만은 다른 대선 후보한테도 정가를 넣었다. 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욱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저 낭만적 계몽주의자 같다. 아, 낭만적 계몽주의자요? 어떤 어.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두루두루 다 만나는 보편성을 보편 가치를 갖고 네. 정치하겠다. 이건 좋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련과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데 무언가 덤비는 모습은 아,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를 여러 차례 놀라게 했는데 일종의 어떤 조금 낭만성이 네.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꼽으라면 김상옥이다. 예전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저 사람의 행보는 난 앞으로 관심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도 쓴소리를 하더라고. 아하, 예. 방송 중에 사법부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라. 음.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내가 강경파인데 그걸 좀 잠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제법 조금 높은 영역에서 정치를 보시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제가 김상욱 의원 같은 소신파를 보면 쉽게 감동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저런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나는. 김상욱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진짜요? 이건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 김상욱. 마음 같아서는 예, 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저런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예. 지금이야 저는 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를 돕고 있지만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들한테 온갖 박해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정치인은 나는 무조건 돕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상욱, 권영국 다 힘내라고 하는 네. 입장이고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다 우리 협조하는 세력들인데 네. 그러나 주변에 그 충성 경쟁하고 줄서기하고 이런 정치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기백만 있다면 네. 내가 가서 도와주고 후원회장을 해드리고 싶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이에요. 나는 이 저게. 전달 저희가 사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십니다. 격주 네. 수요일마다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맡고 싶어한다. 음. 의향이 있으시냐? 지금 네. 무소속이니까요. 무소속인데 뭐 네. 원래 후원회장이 있지 않나? 공동 후원회장이에요. 네, 뭐 그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행보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